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최근 삼성 따라 한국에 자리를 깐 일본 기업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6월 일본 도쿄오카공업, JSR, 시네츠 화학공업, 반토덴카공업, 타이오 홀딩스 등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삼성과 LG라는 대형 고객사를 놓칠까봐 규제를 피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그 근황이 일부 소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의 반도체 협력사들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데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15개에 향후 5개를 더 추가해 20개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형성될 예정이죠. 그런데 일본 업체인 도쿄일렉트론 역시 이 산업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은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도쿄일렉트론은 2018년부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에 테크니컬 센터를 신설할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 이미 이사를 끝마쳤습니다. 도쿄일렉트론 공장에서 그냥 창문 열고 봐도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보일 정도로 코앞에 거리죠. 또 1월 24일에는 다이킨 역시 충남의 반도체 소재용 에칭가스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부지 면적 34,000평방미터에 달하는 공장을 건설한다는 건데 다이킨은 2022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이킨이 5년간 한국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다이킨이 향후 이 공장에서 에칭가스를 생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이 다이킨 제품을 구매한다면 한국에 일본 기술이 유출되는 것이라며 다이킨을 불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다른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정재계는 친한 인사들이 많아서 한국이 일본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일본인들이 싫어하는 건 한국인들에게는 언제나 대환영, 대박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양쪽이 다 떨떠름해하는 거죠. 다이킨이나 도쿄오카 공업이 바보도 아니고 분명 반도체 소부장을 국내 기업들이 팔아줄 거라고 예상했거나 이미 계약이라도 하고 한국에 진출했을 거라는 거죠. 당장 일본 기업들을 철수하게 해야 한다. 쟤네들이 돈 벌 기회를 주게 둬선 안 된다고 분노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업체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일자리가 많아지니 이득이라고 주장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그 인력이 또 퇴사 후 우리나라 기술 개발에 보탬이 되겠죠. 일본은 그동안 줄기차게 삼성과 LG, SK하이닉스에 특허 소송을 걸어올 만큼 특허 기술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대형 고객들을 놓칠 수 없으니 한국에 신공장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밥 먹듯이 지진이 일어나 전기가 끊기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안전하고 산업용 전기료도 싸니 한국으로 이사 온 게 이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1차적으론 일본이 한국에 또 빨대 꼽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죠. 요즘 일본은 몰락하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경제산업성은 삼성과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 인텔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유치하기 위해 수년 동안 1조 1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6일 TSMC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고 현지의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라인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보도됐습니다. 이제껏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수출 행패를 부렸는데 과연 삼성을 유치하겠다고 슬그머니 자존심을 접고 헌신적으로 소부장을 공급해줄지 궁금해집니다. 네티즌들은 일본이 얼마나 삼성을 우습게 봤으면 불과 2년 전 일을 잊고 얼굴에 철판을 까냐며 열받아 했습니다. 또 요즘 TSMC가 너무 나댄다며 그러다 언젠가는 큰 코 다친다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지진 한번 나서 정전 크게 나봐야 후회할 거라는 거죠. 최근 이런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모리타 화학의 2019 회계연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0.2% 감소하게 됐다. 1월 25일 관세청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0년 1년 동안 일본산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를 수입한 금액은 938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 비해 74.2% 급감한 금액입니다. 수입량 역시 2020년에는 4,942.6
2.6톤으로 2019년에 비해 75.1%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언론은 불과 2018년까지만 해도 일본산 구라수소 수입 금액이 6,686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사상 최고치였는데 2020년에는 938만 달러까지 내려간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일본이 배아플 만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일본에서 삼성 SSD가 일본산 제품보다 2배 비싸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은 싫어도 한국산은 좋다는 선택적 혐한이 작동한 거죠. 1월 20일 일본의 한 IT 조사업체는 1월 동안 일본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3위와 5위 판매율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일본 SSD 시장에서 동시에 탑10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본 SSD 시장은 미국 마이크론, 미국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메모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제품을 제치고 한국산 제품이 순위권에 오른 거죠. 심지어 삼성전자는 작년 상반기에는 일본 SSD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에 이어 3위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1위, 2위, 3위 점유율은 각각 21.7%, 19.6%, 13.7%였죠. 작년부터 꾸준히 강세를 보여온 삼성전자를 두고 올해는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SSD는 일본 기업 제품 대비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대용량, 고성능, 내구성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일본 시장에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모델 T5는 한화로 36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소비자들은 더 싼 자국산 제품이 있는데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거죠. 작년 8월에는 내두익들이 분노해 컴퓨터 뚜껑 열고 D램과 SSD가 어느 기업 제품인지 확인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7년 일본의 자랑 도시바가 파산하면서 일본 SSD 시장에는 미국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삼성의 낌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당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연달아 출시하자 삼성전자 SSD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 SSD는 범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게임 로딩 시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1TB 이상의 대용량 제품을 밀고 나가자 일본 게이머들은 삼성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BC에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출시하기 전인 작년 8월 삼성의 일본 SSD 시장 점유율은 11%였는데 게임 출시 이후 9월에는 13%, 10월에는 14%, 11월에는 17% 등등으로 계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일본에는 4배 더 비싸게 팔아라고 삼성을 응원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일본이 조용히 삼성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일본 슈퍼컴퓨터에 삼성 D램이 탑재된 겁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경 단위의 숫자 정보를 초고속으로 컴퓨팅합니다. 일본은 국가 프로젝트로 이 슈퍼컴퓨터에 1조 2,520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국립이화학연구소와 전자업체 후지스가 슈퍼컴퓨터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보통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려면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자존심을 걸고 세계 1위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작년 6월 전 세계 슈퍼컴퓨터 계산 속도 순위에서 미국이 2위와 3위, 중국이 4위와 5위, 일본 슈퍼컴퓨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슈퍼컴퓨터의 초당 계산 횟수는 41경 6천조에 달합니다. 일본이 1위를 탈환한 건 9년 만입니다. 계산 속도 말고도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일본이 모조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이미 1조 원이나 들였는데 삼성 말고는 대체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을 선택했죠. 슈퍼컴퓨터는 국가 기밀 정보를 주로 다룹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니면 입단속을 받았는지 슈퍼컴퓨터에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 일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이트에서 슈퍼컴퓨터로 검색해보면 관련 없는 기사만 나오고 어디에도 삼성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네티즌은 일본 우익들 댓글 보면 D램은 저물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던데 정작 자기들이 자랑하던 슈퍼컴퓨터는 삼성전자 D램 없으면 돌아가지도 않는 게 현실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혐한 영레발 법칙 발동이라며 자신들이 간만에 내세울 자랑거리 하나 만들었는데 그 슈퍼컴퓨터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라고 통쾌해야 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슈퍼컴퓨터에 사용할 정도라는 건 다른 나라 슈퍼컴퓨터에도 역시 가장 경쟁력 있게 탑재될 D램이 삼성전자라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 일본 어느 사이트에도 삼성 램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일본이 삼성 램 따위는 쓰지 않았다고 발표할
될지도 모릅니다. 삼성은 계속 D램과 SSD를 일본에 수출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또 삼성을 상대로 혐한 정책을 펼친다면 가격을 한 10배로 올려서 피똥싸게 만들어줘야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룸버그 통신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80세 이상 환자 예방접종 위험 경고라는 제목과 함께 노르웨이 정부는 23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처음 투여받은 후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 노르웨이는 이 사망자들 중 13명이 부검을 받았고 그 결과 특히 노약자들의 부작용이 심각했음을 암시한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원은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백신 부작용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라며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르웨이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람들의 수는 놀랍지 않으며 기대한 것과 일치한다 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을 약 190만 개 투여한 뒤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21건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고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며 이는 100만 회당 11.1건의 발병률이다. 노르웨이 당국이 조사한 29건의 부작용 중 거의 4분의 3 이상이 80세 이상이었다 보도했습니다. 즉 화이자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은 10만 명당 1명꼴로 매우 안전하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에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깎아내리며 중국산 백신이 더욱 안전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노르웨이 노인 23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이후 중국 보건 전문가들이 화이자 등이 생산한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안전상 이유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했고, 양잔추 중국 우한대 바이러스 연구소 교수는 사망사고가 백신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다며 mRNA 백신의 효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되기는 어렵다. 반면 보다 성숙한 기술을 가진 중국의 비활성화 백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새로운 기술인 mRNA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mRNA 백신은 바이러스 핵산을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든 백신을 말하는데, 인체 세포에 주입된 mRNA 백신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을 만들며 이 단백질이 코로나19 항체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mRNA 백신이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접종자들이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백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그야말로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점령해버리는 난동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경관들이 부상을 입자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까지 미국을 점령할 수 있고, 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2배나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는 지금까지 미국 10개 주에서 이미 76건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최근 동향을 살펴본 결과 향후 몇 달 내에 급격한 확산세를 보일 것이다 말했습니다. CDC의 코로나19 대응 모델링 팀 책임자 미셀 조한스는 변종으로 인한 감염자 수 증가는 이미 긴장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해 사망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황이 다시 한번 최악으로 치닫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팬데믹 기간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자기 잘못 없이 일자리와 급여에 수반되는 존엄과 존경을 잃었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라며 2천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며 미국은 2천조 원으로 첫 번째 미국인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추가 현금 지원, 즉 이전에 600달러를 지급한 것을 합하며 3억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미국인 모두가 2,000달러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실업수당을 기존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늘리고 지급시한도 3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확대. 세 번째,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을 1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네 번째, 유급휴가 및 아동세제 혜택 확대. 다섯 번째, 주지방정부 지원금 3,500달러. 여섯 번째, 학교들의 1,700억 달러 지원.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나 올려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누구도 빈곤선 이하로 살아선 안 된다 전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비전을 입법화하는 작업에 곧장 착수하겠다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주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설정됐습니다. 워싱턴 DC는 시간당 15달러, 캘리포니아 14달러, 매사추세츠 13.5달러, 뉴욕 12.5달러 등 대도시들은 그나마 큰 변동이 없지만 엘라베마, 조지아,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22개의 주는 현재 최저임금 7.5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2배로 올라버리게 됩니다. 이 지역들의 공장을 든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너무나도 쇼킹한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아베 신조가 최측근들의 뇌물 등 온갖 비리 혐의로 총리직을 물러난 데 이어서 스가 총리의 최측근도 최근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본 검찰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요시카와 전 농림상은 대형 계란 생산 업체로부터 농림상 재임 중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0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카와 전 농림상은 500만엔은 단순히 장관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매일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긴급 사태까지 선언한 상황 속에서 스가 총리가 수차례 회식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신의 회식이 문제가 되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40분 정도 회식 자리에 남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 국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 뉴욕타임스는 도쿄올림픽 개최 전망 어둡다.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쿄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올림픽 준비로 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올림픽 연기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썼다. 올림픽이 열리지 못한다면 일본의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다. 보도했고 AP통신과 영국의 가디언, 스카이스포츠마저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정은경 청장의 전권 갖고 지휘하라.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은경 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언론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 점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대부분의 국가 대통령들과는 달리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모든 권한을 전문가들에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극찬받고 있는 점이 바로 투명성인데요. 덕분에 한국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대통령이 생방송을 통해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내보내도 예상보다 저조한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소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은 고작 64%, 일본은 69%, 심지어 백신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있는 영국도 79%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이들을 모두 뛰어넘은 83%입니다.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